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병태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은 질병을 말하고, 태는 상태, 모습을 말하고, 생은 생명, 사람의 몸을 말하고, 이 리는 이치, 원리 이런 걸 말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뼈는 도골세포에 의한 뼈 생성과 사골세포에 의한 뼈 흡수 과정이 균형을 이루며 골 재형성,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 흡수, 사골세포에 의한 뼈 흡수가 뼈 생성, 조골세포에 의한 뼈 생성을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뼈 흡수라고 하면 이제 뼈 속에 있던 성분들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간다.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고 해서 뼈 흡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뼈 생성은 조골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뼈 흡수는 사골세포에 의해서 뼈가 파괴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면 에스트로겐이 억제하던 사골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뼈가 빠르게 파괴됩니다. 동시에 조골세포의 골 형성 능력은 저하되어 골 밀도는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첫 3에서 5년간 골 손실이 커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인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골밀도 저하 속도가 여성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40%가 골다공증인데 남성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만성염증, 한화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불균형, 장내 환경 이상, 갤리키것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누수 증후군,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결핍, 중금속 독소에 노출된 거, 약물 스테로이드 복용, 갑상선 질환, 장기간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저체중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런 요소들은 사골세포 활성화와 동시에 뼈 재생을 방해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칼슘 결핍뿐 아니라 근신적인 대사 문제, 환경적 독소, 만성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과 골 흡수의 관계 메커니즘. 그러니까 골 흡수라는 것이 그 혈액으로 흡수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이 파괴되는 거라고 했죠. 골 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 반응 시 염증 세포가 손상 부위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 세포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그 달라붙은 곳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이라든지 TNF-알파 같은 물질들이 새로운 유형의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이 사이토카인 분비가 지속되겠죠.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파골세포 과학 활성화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골 흡수, 골 파괴로 인한 골다공증 진행을 촉진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폭풍,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되니까 사이토카인도 계속 분비되면서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부위에서 면역세포의 증식, 분화, 활성화를 유도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활성을 높여 면역세포들이 더 쉽게 손상 부위에 도달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조직 손상 부위를 청소하고 병원균을 제거하며 치유와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인데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조직 손상이나 물 흡수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TNF-알파 이것은 사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뼈 파괴를 촉진하고 동시에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 재형성을 방해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체중 나왔죠.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뼈의 강도와 골 밀도는 뼈에 가해지는 체중의 물리적 자극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뼈에 가해지는 체중의 물리적 자극이 커지니까 뼈들이 강도가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체중의 경우에는 이 체중의 물리적 자극이 적어져서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저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 섭취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골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체중일 때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체중 기준은 BMI 18.5 미만을 얘기하는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것이 18.5 미만일 때, 키가 160cm인 경우 체중은 47.36kg 이하일 때 우리는 저체중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골절 일으키고 나서 병원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는데 그때는 이미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뼈가 다시 붙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골절이 발생했을 때 빼들이 든 상태,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는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게 일주일, 보름 계속 지속되다 보면 등 감소로 이어지고 욕창, 감염,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동반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골절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요통, 피 감소, 자세 변화, 뼈의 골절, 만성 피로, 활동성 저하 등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자존감 저하, 우울, 불면, 낙상 공포, 식사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식사 장애가 동반되는 이유는 고령인 거고 만성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울, 체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식욕이 감소하고 식사 준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과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위장감 문제라든지 고령이다 보니까 흡수장애, 만성염증이나 위장수술을 받은 경우 흡수장애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식사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호르몬 변화, 정서적 스트레스 등이 식욕과 소화에 영향을 주어서 식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골다공증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식사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약물 선택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이게 드로네이트 계열입니다. 드로네이트로 끝나는 약,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인데 이게 1차 치료제로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골 파괴되는 걸 억제하는 거. 일반적으로 3에서 5년간 사용을 하고 사용한 후에는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서 휴약, 약을 쉴 건지 아니면 치료를 지속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골 밀도가 매우 낮고 골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는 페노수맘이라든지 골 형성 촉진제, 파라타이드로 끝나는 약인데 골 형성 촉진제와 같은 강력한 약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페노수맘 이거는
골 흡수 억제제로 6개월마다 피하 주사로 맞게 됩니다. 중단 시 골 대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투약 권고 없이 계속 투여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 투여 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의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라타이드, 요거는 골 형성 촉진제라고 했죠. 요거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 사용한 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골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같은 골 흡수 억제제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파라타이드 골 형성 촉진제 요거는 피하 주사로 1일 1회 주사로 맞게 되는데 주사 방법을 교육받은 후에 자가 투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호르몬 대체요법,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요거는 폐경 후에 젊은 여성 60세 미만인 경우에서 예방 효과가 있지만 심혈관 질환, 유방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폐경 후 10년 이내인 여성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치 조절제, SERM, 요것도 마찬가지로 폐경 후 젊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일부 효과만 모방해서 부작용을 줄인 약이고 골밀도 개선과 골절 예방에 사용됩니다. 환자 교육을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과 체중 부하 운동이 권장되는데 저항성 운동은 중년 여성인 경우 밴드 운동이라든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벽 푸시업, 스쿼트, 런지 같은 저항성 맨몸 운동이 좋고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무게가 실리는 운동, 산책,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운동이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닙니다. 비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영양 섭취, 칼슘, 비타민제, 단백질 등 충분히 섭취하고 장 건강을 위해서 자연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된장, 낫또 같은 자연 발효식품을 먹으면 좋고 염증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채소,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적정 햇빛에 노출되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미끄럼 방지용 매트라든지 신발, 낮은 신발, 충분한 조명, 밝은 조명, 어두운 곳에서 어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조명으로 낙상 예방을 해야 되겠고 금연, 금주,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골밀도의 관계, 충분한 수면은 뼈 형성 및 골밀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겠죠. 성장 호르몬은 뼈와 연골의 성장, 세포 증식과 재생을 돕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